안녕하십니까. 독사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터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기온은 선선한 날씨입니다. 기온은 한 15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선선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는 지금부터 34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된 다리입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규모가 가장 웅장합니다. 올림픽대교는 양쪽으로 케이블이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다리의 도로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쪽에 22개씩 죄송합니다.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인데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케이블 개수가 24개입니다. 자, 한강의 북쪽 방향 강북지역 서울시 광진구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차산 방향입니다. 자, 아차산 해발 287m, 서울 남산보다 25m가 높습니다. 자, 아차산의 오른쪽 지역에 워크힐 호텔도 보입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자, 이곳은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번에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가 약간 어두운데요. 산책하는 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로 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림픽대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 국민가수 김세환님의 자전거 사랑 관련해서 그분께서 8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속초까지 220km를 1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 국립공원의 벽소령의 MTB 자전거를 타고 오르셨다라고 말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녁 퇴근길인데요. 자전거 타기에 관하여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년 9개월 전에 출판한 책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 시간이 많이 나던 시기에 2020년 상반기에 인문학서적 3권을 출판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2020년 1월에 출판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고, 두 번째는 2020년 3월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세 번째는 2020년 4월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한 책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020년 1월에 출판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인데요. 그 책 제목을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그 책은 4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서, 그 다음에 마라톤,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인데요. 그 중에
자전거 타기, 제가 자전거로 달렸던 많은 그런 지역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관련해서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운동, 지금 가을, 운동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이 3일 남았습니다. 현재 시각이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딱 3일 남았습니다.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에 등장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인데요. 운동은 제가 이제 등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성인의 국민 스포츠 1위가 등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저녁에는 TVN 채널에서 인생에 한 번쯤 킬리만자로라는 제목으로 등산 예능을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 손호준 씨, 윤은혜 씨, 유희 씨, 오마이걸의 효정 씨, 이 네 분이 출연해서 아프리카의 최고봉 해발 5,895m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여정을 등산 예능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을 내일, 즉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5시 50분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스포츠 1위가 등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방송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산은 산에 가서 그 손호준님 말씀처럼 산에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땀을 흘린 다음에 정상에 섰을 때의 무한한 성취감을 만끽하고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 자,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안전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헬멧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전거 타기는 주변에 특히 서울 지역 같으면 이 한강 자전거 길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한강의 지천에도, 즉 한수 이남의 한강의 지천은 이제 성내천, 탄천, 양재천, 반포천, 안양천 이런 다양한 한강의 한수 이남의 지천들이 있고 또 한수 이복에도 중랑천, 청계천, 우이천, 정릉천, 불광천, 홍제천 이런 다양한 한수 이북의 한강의 지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강 본류 또 지류에 한강 자전거길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1,000만 서울 시민 또 1,360만 경기도민 또 250만 인천 광역 시민들께서 애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타면 정말 자전거를 주행할 때 얼굴에 스치는 바람결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큰 체력 부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저는 마라톤도 20년 8개월 동안 42.19km를 88번 완주할 정도로 마라톤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도 한 번 타면 200km 정도 탈 정도로 자전거도 좋아하고 또 등산도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타기하고 마라톤의 체력 강도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를 한다. 즉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또 1시간 정도 자전거 타는 것의 체력 소모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 타기는 달리기의 운동량의 한 4분의 1 정도, 즉 2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자전거 타기가 큰 체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기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주행했던 대표적인 코스를 말씀드리면 8년 전에 잠실에서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경기도 가평 또 강원도 춘천 의하모를 돌아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한 16시간 탔었습니다. 잠실에서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한 16시간 정도 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8년쯤 전이고요. 4년 전에도 동일한 코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년 전에 남한강 자전거길, 그때는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의 섬강교까지 왕복 210km를 한 15시간 정도 탄 게 8년 전이고요. 또 4년 전에 거기에 원주 불원면에서 더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서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를 한 16시간 정도 자전거를 탄 게 한 4년 전입니다. 이처럼 북한강 자전거길과 남한강 자전거길을 매번 200km 이상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 국토의 숨결을 온몸으로 만끽을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인천하고 경기도 김포를 연결하는 인공 운하죠. 그 운하변에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잠실에서 그 여의도 쪽으로 가서 김포 그 아라뱃길 시작점을 경유해서 인천 경인항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인데요. 그 경인항까지, 잠실에서 거기까지 왕복 한 110km 정도 됩니다. 방금 제가 통과한 저 기둥에 한강 하구에서 동쪽으로 55km 지점이라고 방금 표시되어 있는 기둥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이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잠실대교 남단 이곳에서 인천 경인항까지 약 5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하면 110km 정도입니다. 그 아라뱃길 자전거도 한 2번 정도 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경인항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핵심 구간인 인천에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서 부산의 낙동강 하구도까지 무려 633km가 시작이 됩니다. 인천 경인항에서 시작을 해서 태백산맥 이곳 잠실 이쪽을 통과해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서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도 을숙도까지 무려 633km인데요. 평균 시속 한 20km로 주행하게 되면 안 쉬고 계속 달리면 32시간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633km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대략 400km, 412km인가 긴데요. 그 인천 경인항에서 자전거로 태백산맥 이화령 넘어서 부산 낙동강 하구도까지는 633km나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길을 주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각 자전거길도 타봤습니다. 잠실에서 쭉 저기 난지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쪽을 지나서 자유로 갓길은 아니고 자유로와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그 자유로와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리는 도로가 경기도 고양시와 경기도 파주시 그쪽을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니고 자동차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동차든 자전거든 서로 조심스럽게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타고 잠실에서 임진각까지 왕복 180km입니다.
그 거리도 한 4, 5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실 나들목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자전거 길도 달려봤습니다. 영산강은 전남 목포의 영산강 하구 뚝에서 전남 담양의 그 메세 코타야 그 나무가 있는 그 전남 담양까지 133km입니다. 133km 전남 목포 영산강 하구뚝에서 담양의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 전남 담양 그곳 유명하죠. 춘천의 남이섬에도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유명하고 또 대통령 별장이 있었던 그 청남대 거기에도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유명하긴 한데요. 가장 원조는 전남 담양 죽세품의 고장인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그 가로수길이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담양댐까지 목포 영산강 하구뚝에서 담양의 담양댐까지 편도 133km 그 자전거 길도 제가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산강 자전거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영, 경남 통영에 해안선을 따라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 법무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할 때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경남 통영에 가는 심야고속이 밤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심야고속을 타고 경남 통영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재판 출석을 하는데요. 법무팀에 있다 보니까 재판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어서 재판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과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격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재판을 한 4번 갔을 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다가 수화물칸에다 자전거를 싣고 가서 자전거로 통영 해안선을 타고 쭉 갯바람을 쐬면서 새벽에 질주를 하고 오전 10시에 재판에 출석을 하고 양복 가방을 별도로 이제 등에 들쳐매고 그렇게 자전거로 통영 해안선을 타고 자전거를 주행을 했었고요. 오전 10시에 재판 출석하고 서울로 돌아오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통영 아실 겁니다. 자,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이 통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멋진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자전거 질주하는 그 맛과 멋이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통과하면서 통과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말입니다. 현재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한 8시 50분쯤 9시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잠실벌의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전거로 정말 다양한 곳을 순례를 했었는데요. 자전거는 정말 요즘은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전거를 그 고속버스의 수화물칸에 싣고 원거리를 이동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기 전 시절에는 고속버스 수화물칸에다 자전거를 실을 경우에 운전기사분한테 눈치가 보였는데요. 요즘 워낙 자전거가 활성화돼서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고속버스 기사분 눈치 볼 필요 없이 정정당당하게 고속버스 수화물칸에다 자전거를 싣고 현지에 가서 자전거 라이딩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왕복하면 뭐 더더욱 좋겠지만은 체력 부담이 된다면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 길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한강 자전거 길을 타고 충주의 탄금대 지나서 수안보 온천 앞을 지나서 태백산맥 이화령, 거기가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자전거 길인데요. 이화령이라고 하면 해발 고도가 한 560m 정도 되는데 문경세제 남쪽 한 10km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경세제는 한국인들이 걷고 싶은 길 1위 그 흙길입니다. 흙길. 거기 문경세제 정상은 해발 한 650m 고지인데요. 거기는 자전거 길이 아니라 걷는 흙길입니다. 그 문경세제길 남쪽으로 10km 정도 지점에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데요. 그 국도가 이화령을 넘어갑니다. 그 이화령의 서쪽 지역에 수안보 온천이 있고 동쪽 지역에 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령은 해발 560m 정도 고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면은 대략 제 생각에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그러니까 200km를 왕복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400km나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로 그곳까지 가서 남한강 자전거 길을 타고 그곳까지 가서 돌아올 때는 충주에서 서울 오는 고속버스 수화물칸에다 자전거를 싣고 올 수 있고, 또 반대로 갈 때 고속버스로 타고 올 때는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체력에 맞게 그 고속버스를 이용을 하면 자전거 타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처음부터 그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되면 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까운 거리 주행하기 좋은 코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학의 최고봉이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날 때는 평생 책을 500권 기술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생각날 때면 두물머리 근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그곳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인데요. 그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자전거로 편도 한 30km, 왕복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왕복 60km 한 4시간 정도면 됩니다. 4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 관광하는 시간 한 또한 3시간 정도 하면 왕복 총 7시간 정도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도 방문하고 그 바로 앞에 실학박물관도 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부부의 묘소도 참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모스, 가을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현재 계절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습니다. 특히 구리 한강공원의 코스모스가 만발한데요. 잠실에서 구리 한강공원까지 해봐야 자전거로 편도 한 15km, 왕복 30km면 자전거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전거로 주행했던 코스가 잠실에서 중랑천을 타고 쭉 강북 북진을 해가지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터미널까지, 잠실에서 의정부 터미널까지 왕복하면 왕복 100km입니다. 그 거리를 또 자전거로 다니기도 했고요. 또 한강 자전거 길을 타고 안양천, 여의도 지나서 안양천에 진입해서 경기도 광명시 지나서 경기도 의왕시 쪽에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양천과 의왕시에 있는 학의천이 만나는 지점, 거기에서 반환하면 잠실에서 그 학의천까지 왕복도 100km 정도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다양한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체력 부담이 별로 없는 마라톤이나 등산,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체력 부담이 없는 자전거 타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권유드립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지금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이어서 이 관중석에 3355 모여서 주말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조깅로에도 달리는 분들, 또 산책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1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레온사인이 굉장히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리고 관중, 여기서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테두리가 조명을 비추고 있어서 롯데월드타워의 외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완공을 했고 5년 반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토지 값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 공사비만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평균 체중 75kg을 곱하면 1000만 명 곱하기 75kg 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즉, 이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저쪽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휘황찬란한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불빛이 강해가지고 평소 이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제 얼굴이 좀 흐리게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서호 수변무대 관객석에 저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 얼굴이 평소보다는 좀 더 밝게 촬영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 정도 되는데요.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또 3, 4, 5 모여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0월 28일까지 20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8개월 동안 총 42.19km를 88회 완주를 했습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3회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코스를 7번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20년 8개월 동안 26,7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1,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의 3분의 2 정도, 즉 67%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7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훈련 거리로 환산하면 20년 8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6km씩 달려온 셈입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달성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3시간 19분 48초의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할 때 전체 동아마라톤 참가자 한 2만 5천 명 정도 중에 1818등이었으니까 상위 8% 정도의 우수한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관객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가지고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면 10.25km고요.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가 됩니다.
제가 20년 8개월 동안 42.19km를 88회 완주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60회 정도는 공식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했고, 나머지 28회 정도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연습 삼아서 42.19km 배고리길 26.4마일을 연습 삼아서 나홀로 달리기로 28회 정도를 완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4회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혼자서 연습 삼아 달리기를 했고, 나머지 절반, 즉 14회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또 나홀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혼자서 달렸습니다. 마라톤 입문 만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라톤 입문을 2002년 3월 1일에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만 2개월밖에 안 된 시점, 즉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생애 최초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16바퀴 반을 달려서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저한테는 마라톤 훈련장이나 다름없는데요. 20년 8개월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달려온 셈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호의 바로 중심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 간판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 입주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롯데월드타워는 이곳 서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호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7, 8동 정도 쭉 도열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10월 28일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감사합니다.